안녕하세요, 캐나틱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운동 관련 팁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좀 일가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굉장한 대두 어조비 멸치새끼에서 이 머리통 크기를 커버할 만한 어깨 넓이를, 그 어깨 크기를 좀 느낌있게 키울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고, 짜자자자는 팁들, 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을 거의 1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어깨 넓이가 옛날만큼 정말 느낌있지가 못하고 대두새끼 메이플 스토리가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제가 정립했던 것들을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먹혔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었던 거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게 있으시다면은 저도 참고하고 다른 사람도 참고할 수 있게 댓글에다가 느낌있게 견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노하우랑 팁을 알려드리기도 전에 이것을 가장 먼저 안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어깨 깡패, 어깨 크기, 어깨 근육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꿈 접으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그대로 그만 멈추시고, 이거 생각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노하우랑 팁들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그 상체 조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깨 근육, 어깨 깡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운동을 대충 좀 깨작깨작 하거나 아니면 좀 안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는 좀 프레임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부풀리는 이런 건데, 예시로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이게 어깨를 앞으로 젖히면서 프레임을 키우면은 좀 시각적으로는 넓어 보이는 게 있어. 근데 이게 하시면은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게 라운드 숄더가 생기기 십상이에요. 이거는 라운드 숄더가 없던 사람도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노하우들의 방해가 되는 조건을 미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겠죠. 일단 넘버 원, 가장 important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데는 자극이다, 뭐 중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비춰봤을 때는 자극보다는 우선적으로 중량이 높은 것이 조금 근육 크기를 키우고 어깨가 넓어지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인즉슨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후면 삼각근이나 뭐 전면 삼각근을 이렇게 무슨 막 중량 갖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프레스 동작들의 중량을 계속 점진적으로 높이시면은 어깨가 크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중량을 높일 때 물론 짬이 차고 운동에 좀 경력이 높아질수록 중량을 높이면서 어깨에 정확하게 자극을 주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은 금상첨화하겠죠? 그쵸? 그렇지만은 어깨에 고기를 좀 얹히는데 자극과 중량 중에 중요도 비율을 좀 따지자면은 중량 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운동을 했던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동네에 헬스장을 다닙니다. 헬스장 다녔는데 그쪽이 약간 좀 올드스쿨 스타일이야. 이제 우리가 시내에 다니는 좀 깔끔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헬스장 이런 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막 아령 녹슬어 있고, 그리고 관장님도 굉장히 좀 파워리프팅 스타일이고 좀 올드 스쿨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운동을 처음 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관장님 지금 제 몸을 보시면은 굉장한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냐, 머리통 너무 큰데 어깨가 너무 좁다. 근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사람은 중량을 높여라, 어떤 사람은 뭐 자극을 하라, 뭐 사례례만 주구장창 하라, 약간 요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관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프레스를 많이 하래. 프레스 동작을 많이 하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안 해도 된대. 일단은 무조건 프레스 동작 위주로 그것만 해도 되고, 가능하면은 중량을 계속 높여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그럼 중량을 높이면은 다른 근육 부위도 막 같이 개입되지 않냐, 어깨가 운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관장님이 일단 너가 뭐라도 무겁게 들면은 어느 부분이라도 너 몸은 발달을 한다는 거야. 어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깨는 먹기가 쉽대. 근데 이걸 또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게, 여러분들 벤치프레스 좀 무겁게 하잖아, 가슴만 갈 것 같아? 안 그래. 대체적으로 벤치프레스가 무거운 사람들이 어깨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예전에 운동 일지들 같은 영상들을 지금 보자면은, 뭐 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을 정확하게 좀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정성, 코어 밸런스도 안 돼 있었는데 서서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지금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서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초급자이시면은 앉아서 등에 등받이가 있는 시티드 프레스 종류의 운동을 수행
수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고중량을 도모를 할 수가 있는 영리한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탭 넘버 2! 첫 번째 탭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서는 고중량의 프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고립적인 부분도 사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깨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깨 고기를 얹히기 위해서는 중량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됐다면은, 이제 조금 그 아쉬운 10% 20%의 어깨 운동들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후면이나 전면을 이게 세분화해서 집중도 있고 밀도 있는 자극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영상을 또 보시자면은 이때만 보더라도 폼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극을 잡는데 이렇게 치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효율적이신 방법이 못해요. 특히 이때의 제 짬에서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극을 찾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는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자극이 굉장히 잘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극을 잡고 운동을 하시는데, 자극 포커스, 자극충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하시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어딘가에 올려야 되잖아. 동영상 촬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근육 부위가, 근섬유가 막 파들파들거리면서 떨리잖아? 그 부위는 자극을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자극이 들어가고 워킹이 되고 있는 근섬유 조직들은 파들파들 떨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따지면은 또 한도 끝도 없어요. 벤치프레스가 고중량인 사람들이 어깨가 많이 발달되어 있을 확률이 좀 크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방법론, 프레스 종류의 운동으로 중량을 목표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매스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보조 작업, 약간 좀 디테일 작업 같은 느낌으로 소근육을 더 소분할해서 자극을 노리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어깨 깡패가 되는데 그나마 가장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boy Kinetic Student. I'll see you next time. Peace.